안녕하세요. 조리기능장 남경혜입니다. 한국 음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리법이 특징입니다. 한식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조리법을 이해하여 조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저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비빔밥을 하실 때는 쌀도 좀 불려야 되고 청포묵이나 고사리를 데쳐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 물을 먼저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젖으면 안 되는 다시마 같은 것들은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이렇게 보관을 하시고, 자, 물이 끓으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 부어서 쌀을 조금 더 불려 주십시오. 이렇게 쌀을 불려 놓으시고 나머지 재료들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마늘도 좀 다듬어 주시고, 파도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 주십시오. 도라지는 조금 굵은 부분들만 조금 한 번씩 더 이렇게 쪼개 주십시오. 채소들의 사이즈는 0.3cm이기 때문에 좀 굵은 부분들만 이렇게 한 번 더 쪼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라지가 좀 가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재료를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습니다. 달걀을 황백 분리하겠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잘 놔두시고, 소금을 약간씩 얹어서 농후난백이 잘 풀리도록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농후난백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달걀지단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섞어서 삭을 수 있도록 잘 저어줍니다. 그 다음에 노른자에서 알끈은 제거해 주시고, 노른자도 이렇게 잘 저어 놓습니다. 이렇게 풀어졌으면 노른자에 수분이 부족해서 마를 수 있으니까 흰자를 위에 덮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청포묵을 썰어 보겠습니다. 자, 청포묵에 주어진 길이는 5cm이므로 5cm로 먼저 길이를 맞춰 주신 다음에 좀 이렇게 고르지 못한 부분은 한번 이렇게 재단을 해내시고 0.5cm 두께로 써시면 됩니다. 이렇게 썰으셨으면 한 3장 정도 이렇게 포개서 또 똑같이 두께와 넓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5 곱하기 0.5이므로 또 0.5cm로 이렇게 굵은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0.5cm) 간격으로 채를 썰어주십시오. 청포묵은 이렇게 우윳빛이 나는 상태에서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청포묵을 이렇게 먼저 데치겠습니다. 데쳐 놓는 사이에 다른 재료들을 손질하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데치겠습니다. 0.5cm로 채 썰어진 청포묵을 이렇게 채를 이용해서 끓는 물에 이렇게 살짝 데쳐 주십시오. 그래서 투명한 상태가 되면 바로 건져서 한번 헹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상태가 되면 바로 건지겠습니다. 건진 다음에 이 물에는 고사리를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넣고 청포묵을 헹구겠습니다. 자, 이렇게 헹궈서 수분을 빼주겠습니다. 자, 고사리도 이렇게 한 2분 정도 삶아서 데쳐졌으면 헹구겠습니다. 이렇게 고사리 데쳐서 헹구었습니다. 자, 이제 밥을 안 쳐야 됩니다. 밥을 안 치실 때는 불린 쌀을 이렇게 채에 건져서 쌀의 양을 이렇게 계량컵으로
이렇게 재어 보아야 합니다. 물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쌀의 양이 얼만큼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늠을 해보는 겁니다. 자, 주어진 쌀의 양이 거의 이렇게 한 컵 정도 되네요. 자, 쌀과 물의 비율은 쌀 한 컵에 물은 1.2배, 한 컵과 한 큰술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쌀의 양을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쌀을 가지고 밥을 짓겠습니다. 불린 쌀 한 컵을 냄비에 이렇게 앉히시고 물은 먼저 한 컵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부으신 다음에 쌀과 물의 양이 1.2배이기 때문에 한 큰술을 더 부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흔들어서 처음에는 센 불로 시작을 합니다. 자, 불을 이렇게 켜서 한 단계만 살짝 줄인 센 불과 중불 사이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혀 놓으시고 뚜껑을 덮어서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밥을 먼저 앉혀 놓습니다. 데쳐둔 청포묵에 이렇게 수분을 제거하신 다음에 밑간을 해 놓겠습니다. 청포묵의 밑간은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전체적으로 살짝 뿌려주시고 참기름을 이렇게 고르게 들러서 전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붙지 않도록 이렇게 참기름과 소금으로 밑간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청포묵 밑간 해 놓았습니다. 양념에 사용할 파와 마늘을 다지겠습니다. 대파를 다져보겠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에서 대파는 대부분 흰 부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고갱이 부분은 빼주시고, 자, 이 겉부분을 가지고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가늘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이렇게 채가 썰어졌으면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신 다음에 90도로 돌려놓고 다시 다지는 과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늘을 다져 보겠습니다. 마늘은 대부분 동글동글한 게 생겨서 이렇게 밑부분을 먼저 살짝 저면해서 마늘이 안정감 있게 이렇게 도마에 올려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얇게 편썰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얇게 편썰기가 됐으면 다시 가지런히 놓으신 다음에 채를 썰어 주세요. 이렇게 채 썰어진 마늘을 다시 이렇게 90도로 돌려놓고 이렇게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곱게 다지시면 여러 번의 칼질이 되지 않아도 곱게 마늘이 다져집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칼에 붙어 있는 것을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또 한번 살짝 다져 주십시오. 한식 조리 기능사에서는 양념은 최대한 곱게 다져서 넣어야 음식이 정갈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파, 마늘 다짐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게 밥이 끓어서 이렇게 냄비가 부글부글하면 불을 한 단계 더 낮춰줍니다. 자, 이렇게 또 5분 정도 더 밥을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이 잦아들고 냄비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날 때 제일 약불로 해서 한 5분간 뜸을 들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실 때는 센 불, 중불, 약불 3단계로 이렇게 거쳐서 밥을 지으시면 되고, 마지막에 불을 끄신 다음에 5분 정도 방치했다가 밥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애호박은 한꺼번에 돌려깎기 하시려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반을 잘라서 껍질 부분에
이렇게 칼을 넣어서 0.3cm 두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0.3cm 두께로 쭉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먼저 이렇게 포를 떠냅니다. 자, 남아있는 반도 똑같이 이렇게 껍질 부분만 이렇게 포를 떠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포를 떠낸 애호박을 0.3cm로 이렇게 채를 썰겠습니다. 이렇게 고르게 0.3cm로 채를 썰었으면 요거를 소금에다가 절이겠습니다. 약간의 소금을 이렇게 뿌리시고 소금이 살짝 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조금만 이렇게 부어서 절여 놓습니다. 애호박 절였습니다. 도라지는 굵은 부분들은 이렇게 쪼개주시고 굵기가 일정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3cm 정도로 쪼갠 도라지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금으로 좀 쓴맛을 빼주겠습니다. 채 썬 도라지에 소금을 좀 넣으시고 자, 이렇게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쓴맛이 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자,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좀 숨이 죽고 쓴맛이 좀 우러나오도록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에 담궈 놓겠습니다. 쓴맛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주물러 주신 다음에 물에 담궈서 이렇게 쓴맛을 빼도록 이렇게 도라지 손질을 해 놓았습니다. 자, 고사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이렇게 준비된 것을 너무 질긴 부분들은 조금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 줄기 부분이 많이 질기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서 딱딱한 부위들은 조금 잘라내 주시고 부드러운 부분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단한 부분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오늘은 요구사항이 5cm이므로 이렇게 5cm로 잘라 놓으십시오. 자, 윗부분까지 다 사용하시고 이런 부분들만 좀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이렇게 해서 준비됐습니다. 소고기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핏물을 제거했지만 그래도 또 우러나오는 핏물을 키친타올에 이렇게 꼭꼭 눌러서 한번 제거하신 다음에 자, 오늘 소고기는 이 한 부위로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부재료로 들어갈 소고기를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길이는 5cm, 두께는 0.3으로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자, 소고기는 요구사항이 5 곱하기 0.3cm인데 소고기는 썰어서 익히면 길이는 줄어들고 두께는 두꺼워지기 때문에 써실 때는 길이는 주어진 길이 그대로 다 사용을 하시고 두께는 0.2cm로 썰어야지 요구사항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2cm로 썬 소고기를 이렇게 또 0.2cm로 가늘게 채를 썰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늘게 썰어 주시고 이렇게 채를 썰었더라도 이렇게 낱장으로 폭에서 썰으시면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낱장으로 이렇게 도마에 펼쳐서 0.2cm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늘게 채 썬 부위 이 정도 양은 우리가 부재료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이렇게 남아있는 고기는 우리가 채 썰고 다져서 약고추장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써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놓고 다시 이렇게 가늘게 다지시면 됩니다. 소고기는 이렇게 두 부위로 나눠서 자, 채 썰기, 다지기 해서 이렇게 나누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밥이 완성되었으면 잘 이렇게 흔들어서 밥을 잘 푸신 다음에
그릇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전량을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량을 다 이렇게 제출하는 그릇에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자, 누룽지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밥을 충분히 호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3단계 불 조절을 해서 밥을 잘 지으십시오. 전량을 다 푸셔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으시는데 고명을 위에다가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동그만히 이렇게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잘 펼쳐서 고명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고르게 밥을 담아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밥은 누르지 마시고 살살살 펴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밥을 잘 담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담아 놓은 밥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잠시 놓아둡니다. 자, 소금에 절였던 채소들을 이렇게 한번 헹궈 건지겠습니다. 애호박도 흐르는 물에 잘 헹궈서 이렇게 건져 놓으시고, 소금에 절였던 도라지도 이렇게 흐르는 물에 헹궈서 쓴맛이 좀 빠지도록 이렇게 잘 깨끗하게 헹궈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라지도 준비되었습니다. 소금에 절였다가 헹군 도라지의 수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지그시 살며시 눌러서 이렇게 해서 도라지 준비하고, 애호박도 살짝 눌러서 이렇게 수분을 제거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도라지와 애호박이 준비되었습니다. 고사리와 소고기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장을 기준으로 해서 간장, 그다음에 간장에 3분의 1의 양의 설탕, 그다음에 다져 놓았던 파와 마늘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누린내를 잡아줄 수 있는 후춧가루, 그다음에 통깨는 손에서 꼭 이렇게 부셔서 깨소금을 만들어 넣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자, 이렇게 7가지 양념을 잘 넣어서 설탕이 녹을 수 있도록 좀 저어줍니다. 자, 이렇게 양념이 잘 섞이면 일부를 고사리에다가 먼저 양념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고사리 양념이 되면 남아있는 양념에 소고기를 양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사리와 소고기 양념을 했습니다. 약고추장에 들어가는 고기는 양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마를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름을 조금 넉넉히 두르시고, 자, 다시마 튀각이 될 수 있도록 온도를 높여줍니다. 자, 젓가락을 넣어서 표면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할 정도로 달궈 주셔야 됩니다. 다시마가 깨끗하면 그대로 사용하시고, 겉에 표면에 흰 가루가 많이 묻어 있으면 면보로 한번 닦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은 다시마를 지금 살짝 연기가 날 정도로 달구신 다음에 넣어서 바로 튀겨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마 튀기신 다음에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기름을 빼둡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을 이렇게 따라내시고, 자, 황백지단을 붙여보겠습니다. 지단을 붙이기 전에 우리가 농우난백을 푼다고 저었을 때 생기는 거품을 먼저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거품을 좀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자의 거품도 제거해 주고요. 노른자 위에 생긴 거품도 살며시 이렇게 모아서 먼저 제거를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거품 제거가 되면 이제 후라이팬을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기름을 두르는데 지단을 붙일 때 기름은 너무 많이 두르시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기름을 둘러서 팬을 달구신 다음에 키친타올을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고여있는 기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뜨려 주면서 좀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팬에 남아있는 기름이 약간 스프레이를 뿌린 듯한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닦아내 주십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달걀지단을 붙이는데 흰자는 60도 정도에서부터 익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흰자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익혀봅니다. 그래서 하얗게 익어 올라오지 않으면 지금 온도가 조금 낮은 거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온도가 조금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 상태는 조금 온도가 높다고 보여지니까 이랬을 때는 팬을 좀 식혀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팬을 좀 식힌 다음에 다시 흰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60도 정도가 적정한 온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익어 올라오는 온도 그리고 옆으로 살짝 밀어서 두께 맞춰 주시고요. 다시 불 위로 가서 이제 익혀줍니다.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흰자와 노른자를 같은 팬에 동시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는 노른자를 얹으신 다음에 살짝 밀어서 두께 맞춰 주시고요. 천천히 익어 올라오도록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꼬지를 이용해서 테두리가 잘 떨어지는지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기포가 생기지 않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혀줍니다. 어느 정도 익혀서 다 밑면이 떨어지면 이렇게 꼬지로 이렇게 걸쳐서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흰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밑면까지 다 익으면 달걀 지단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식은 다음에 썰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식혀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름을 조금 두르시고 깨끗한 거부터 볶아내시면 됩니다. 제일 하얀색의 도라지부터 볶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밑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간은 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윤기나게 부드럽게 잘 볶으신 다음에 이렇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좀 두르시고 애호박 볶아줍니다. 이렇게 팬 전체를 이용해서 타지 않도록 잘 볶아줍니다. 초록색이 선명하게 살도록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를 볶겠습니다. 고사리는 부드럽게 볶아질 수 있도록 물을 조금만 부어 보겠습니다. 소량의 물을 부어서 이 물이 졸아질 때까지 잘 볶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고사리 볶아줍니다.
기름을 조금 두르시고 고기, 채를 썰었던 고기이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펼쳐가면서 잘 익도록 볶아줍니다. 속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고 수분이 밑에 겉돌지 않도록 잘 볶아줍니다. 이렇게 고기까지 잘 볶았습니다. 고기까지 볶으신 다음에 약고추장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약고추장을 볶아 보겠습니다. 식용유를 두르시고 다져놓은 고기를 먼저 볶습니다. 고기가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가면서 볶으시다가 고추장과 함께 볶아줍니다. 고추장을 넣고 잘 볶아주십시오. 고추장을 넣으면 빨리 탈 수 있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 하셔서 볶으시고 남아있는 파마늘 같이 넣어주시고 소량의 설탕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반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고추장을 볶을 때 농도 조절을 위해서 한 큰술 정도의 물을 넣어줍니다. 양고추장의 농도가 묽을 수 있도록 팬에서 너무 오랜 시간 볶지 마시고 고추장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서 잘 저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묽은 상태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약고추장 볶아놨습니다. 준비된 고명을 밥 위에 돌려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지 않게 준비한 밥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색이 짙은 고사리부터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가 가지런하면 그대로 사용하시고 길이가 들쑥날쑥하면 살짝 재단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양을 둘로 나누어서 먼저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한쪽 올려주시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저희가 준비된 재료들을 2번 정도 이렇게 돌려 담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기준이 되는 고사리를 돌려 담아서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검은색 고사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옆에는 흰색의 도라지를 올리겠습니다. 도라지를 대충 가지런히 이렇게 하셔서 한쪽 면만 재단을 하시고 이렇게 돌려 담아줍니다. 반대편도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한쪽 면만 이렇게 자르셔서 그대로 돌려 담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애호박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도 채 썰어서 볶아줬지만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재단을 해서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끝부분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도록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의 호박을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초록색 옆에 색이 좀 살 수 있는 노란색을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지단은 이렇게 담기 전에 썰어 주십니다. 이렇게 썰으신 다음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시고 5cm 길이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밑면은 조금 넓게, 윗면은 조금 좁게 이렇게 돌려 담으시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돌려 놓으시고 준비된 재료들이 좀 풍성하게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윗면, 아래면 이렇게 재단하시고 가지런히 정리정돈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 담으시면 됩니다. 청포묵을 담겠습니다. 청포묵도 일부 이렇게 가져와서 조금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쪽 면만 정리하셔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소복이 놓으시고 재료들이 골고루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줍니다. 흰색 옆에는 다시 검은색을 놓아주겠습니다. 검은색 고기를 일부 가져오셔서 가지런히 정리하시고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재단하셔서 그대로 담아줍니다. 이제 마지막에 흰자를 재단해서 고사리와 소고기 옆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0.3cm로 채를 써신 다음에 위쪽, 아래쪽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대로 가져가서 담아줍니다. 자, 끝에 선을 잘 맞춰 주셔야 비빔밥이 얌전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담아주시고 반대편도 가지런히 이렇게 잘라서 담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고명을 돌려 담았습니다. 재료를 다 돌려 담으신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조금 촉촉하게 볶아놓은 약고추장을 올리겠습니다. 약고추장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뜨셔서 가운데다가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운데다가 잘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튀각을 만들어 놓았던 다시마를 부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빠진 튀각을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부셔줍니다. 적당히 부신 튀각을 가운데다가 올리면 되겠습니다. 약고추장이 일부 보일 수 있도록 약고추장 한 켠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서 각각의 색이 조화롭고 또 고추장의 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알맞고 모든 재료들을 다 전량 사용해서 비빔밥을 완성했습니다.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레시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급된 재료를 다듬어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 둡니다. 쌀은 한 번 더 씻어 불린 쌀 1, 물 1.2 비율로 냄비에 앉혀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5분 정도, 약불에서 4, 5분간 뜸 들인 후 그릇에 살살 버담아 뚜껑을 덮어둡니다. 도라지는 굵은 것만 0.3cm로 잘라 소금을 넣고 바락바락 주무른 뒤 물에 담가 쓴맛을 빼줍니다. 애호박은 5cm로 잘라 껍질만 돌려 깎아 0.3cm 두께로 채를 썬 뒤 소금을 살짝 뿌려 절여둡니다. 청포묵은 5cm 길이에 0.5cm 두께로 썰어 살짝 데쳐 소금 참기름으로 양념합니다. 소고기 3분의 2는 0.3cm 곱하기 0.2cm 곱하기 5cm로 채 썰고 3분의 1은 다져 약고추장용으로 나눕니다. 고사리는 5cm 길이로 잘라 데쳐 헹궈 놓습니다. 고기 양념장을 만들어 고기와 고사리를 묻혀 놓습니다. 팬에 3큰술의 식용유를 넣고 다시마를 먼저 튀겨낸 뒤 황백 지단을 붙이고 그 다음 도라지, 호박, 고사리, 고기 순으로 볶아낸 뒤 약고추장을 볶습니다. 약고추장은 다시마 튀겨낸 식용유 1큰술을 넣고 다진 고기를 먼저 볶다가 고추장 1큰술, 설탕 반큰술, 물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다진 파, 다진 마늘을 넣고 촉촉하게 볶아줍니다. 준비된 채소와 고기는 밥 위에 색스럽게 돌려담고 가운데 약고추장을 얹고 튀겨낸 다시마를 잘게 부숴 고추장 한 켠에 얹어 제출합니다. 비빔밥의 합격 포인트는 비빔밥은 밥짓기를 할 때 쌀과 물의 비율을 1대 1.2로 하고 밥 양이 적으므로 중불에서 시작해서 약불로 뜸을 들입니다. 도라지는 요구사항대로 찢어 소금으로 주물러 쓴맛을 빼서 사용합니다. 약고추장은 적당하게 물을 사용하여 질척하게 농도를 조절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한국 음식의 다양한 조리법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 식생활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한식 세계화의 일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